이거 굉장히 큰 건인데 국내에서 안 다루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속돼 있는 국정원이나 여러 군 수사기관에 소속되는 비밀 정보원들이 있어요. 이른바 블랙 요원들. 이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블랙 요원들이 전부 다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가벼운 문제로 사과하겠다라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뉴스 정리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북 정보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대북작전 코드명을 비롯해서 블랙 요원들의 실명,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이런 기밀들이 담겼습니다.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 중국,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원들의 밝혀진 명단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말로는 해킹을 한 게 아니래요. 그냥 얘가 문서를, 그러니까 비밀 파일을 열람을 하고 복사나 인쇄나 외부로 유출 안 하고 일일이 수기로 받아 적었답니다. 보면서. 그래서 김말동이 심양 47세 무슨 여행사 근무 연락처 땡땡땡에 땡땡땡땡 이것들을 손으로 받아 적어가지고 이거를 유출했대요. 중국 동포한테 그것도. 중국 동포일 수도 있고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 공작원일 수도 있겠죠. 중국 동포가 제일 눈에 안 띄니까 국내에서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출되는지 몰라서 중국이나 뭐 북한 근처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였다는 거야. 이 사람들 불행 요원으로 현지에 침투시키려고 하면 현지에 적응시켜야겠죠. 직업도 만들어야 되죠. 말도 배워야 되죠. 가족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공작금도 보내줬겠죠. 이런 이 비밀 공작원 하나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고첩이니까, 현재 박아놓고 있는 고첩이니까. 그리고 이런 공작원들이 현지에서 캐갖고 올라오는 정보의 질과 양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북한하고만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이제 다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혹시나 뭐 중국 관리를 만나진 않는지 미국 관리를 만나진 않는지 늘 감시하고 하는 게 얘네들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해외에서 뭔가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다. 유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걸로 끝나고 있다는 거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수미테리. 미국이 수미테리를 갑자기 구금을 했잖아요. 이 과정 중에도 수미테리가 한국에 숨어진 공작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쪽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수미테리의 신변 안전 내지는 위협성을 생각을 해갖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중 스파이니까 수미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시킨 거구나. 이제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활동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국가는 도대체 몇 개국에 있는 몇 명의 조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노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받거나 현지에서 뭐 위해를 당한 공작원들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정보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주도해갖고 이 정보를 얼마만큼을 빼갖고 갔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 수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모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 인가 허가를 갖고 열람을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걸 디지털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손으로 써갖고 간다고 치면 그게 한두 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USB 꽂아가지고 탁 녹화 떠서 나오는 거, 영화에서 보는 거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증거가 남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그걸 받아 적고 자빠졌는데 명단을 그게 확인이 안 돼? 감시가 안 된다고?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우리 정보 보안망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진 보안망 이제 눈뜬 장님 됐는데 앞으로 대북 관계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굉장히 농밀한 정보들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 이걸 재구축할 거냐. 그 사람들이 이미 못 쓰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서 던져줬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망가뜨리고 가는 거지. 이 정권 때. 어. 대북 관련한 또는 해외 관련한 선을 다 끊어버리는 거지. 첩보 조직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다 끊어버리는 거지. 씨발, 그럼 그거 일본 놈이 갖고 갔겠네, 그 명단은. 네. 네. 저는 100%.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놈들이 갖고 갔겠네. 네. 이거 이렇게 다 끊어놓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해외 첩보 휴민트가 다 끊겼으면 일부러 우리가 끊어놓은 기대할 겁니다. 수 있는 건 뭐죠?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를 얻어서 쓰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 정보안보동맹, 여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휴민트 조직을 새로 키울까요? 못 키우죠. 못 키워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의존해갖고 그쪽 정보에 의해가지고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걔들이 주는 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동등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작원을 만들거나 뭘 하려고 하면 걔네들이 반대할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주는데 왜 네가 굳이 독자적으로 첩보 조직을 꾸려? 라고 꺾어버릴 거라는 거죠. 사실 미국 딥스테이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미국 내부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우려를 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최고 권력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비밀 파일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로스웰의 외계인이 진짜였는지, 케네디를 직접 한 건 누군지, 마릴린 먼로는 누가 암살했는지, 걔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보는 비밀인가 취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년, 50년씩 정보 공개를 막 묶어놓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국정원에서 몇 조 원의 자금을 써가면서 이런 비밀 요원을 양성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연결을 해보고 막 그런 와중에 이번에 무슨 그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 사건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이러한 휴민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음성적인 정보를 통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인들이 현재까지 존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인이 끊어져 버린 거야. 비공식적인 라인이. 그 대공 수사권을 비롯해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질 나쁜 직원들을 많이 쳐냈단 말이죠. 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정원에 다시 그 직원들이 복귀가 됐죠. 네. 다 복귀가 됐죠. 그럼 그들이 들어와서 뭘 했겠냐는 거죠.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채를 등에 업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했던 어려웠던 이런 기밀 정보들을 취득해가지고 진짜 비싼 가격에 팔아먹은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정보면요, 정말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비싼, 설계도보다도 훨씬 더 비싼 정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팔아먹었는데 누구한테 얼만큼을 팔아먹었는지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행위였다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유출됐다라는 게 정보기관에서는 사실 빨리 포착이 되잖아요. 물론 이 정권 하에서는 무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정보기관이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이제 블록 요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원들한테 적당한 선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잘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오더가 떨어지지, 이 사람들은 이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받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기존에 만들어놨던 포스터를 다 파괴하고 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진 조치도 아직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간지를 모르니까 일단 닫아두고 들어와 하고 들어온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네 명단은 안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도 돼. 이런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건 거 없이 그냥 전원 철수,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포스트와 주요 서류들 다 파괴, 이렇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원을 하려고 그래도 몇십 년 걸려서 대가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 알려지고 정보기관이 언제 알았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사실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외부로 밝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린 몰라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그 요원들은 신속하게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요원들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해외 첩보망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한 일종의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역공작에 그대로 노란한 꼴인 거예요. 사실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우린 눈가를 뽑혀버렸으니까. 아니, 뽑혔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이러면서 마취제도 투여 안 하고 그냥 내 눈깔 그러면서 여러분 눈깔 제가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외부에서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명단 말고 다른 거는요, 안전하다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그럼 빼내려고 하면 그 명단만 빼내겠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빼내가고 얼마든지 퍼내가고 이미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이거는 근데 이런 진짜. 발표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모든 공장망을 다 때려 엎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한테 잘했죠. 제가 깔끔하게 우리 눈깔 뽑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나라고 상식적인 나라면 정보 쪽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권에서 많이 안 건드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너무 이상한 일들이 정보 라인을 다 건드려 놨다는 거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거쳐서 구성한 해외 인프라망을 이번에 이거 한 방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야. 심지어 얘가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라인까지도 일괄적으로 싹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나라 망하는 게 이렇게 쉽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래도 강하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놓으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망가뜨리지 못할 거야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그 밑에 똘마니들이 한둘씩 내려가서 휘젓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노력해서 완성해온 경제, 안보, 보건, 복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빨리 복원해야 되고요. 빨리 복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이 세력들과는 다시는 손잡지 않고 철저하게 이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목숨을 걸고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하는, 또는 민주당 정권의
어떤 탄생, 재창출을 막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저는 또 약간 확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아니 나라를 이렇게 거덜내고 있고 팔아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해요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엄혹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낼 엄청난 능력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가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확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이 그렇지. 그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수, 진보,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구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대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에 5번 법원에 나가도록 재판으로 계속 조지고 있는 거고, 끊임없는 신변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이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거라는 거예요.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밀어야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댓글질하고 이간질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하는 김두관 같은 놈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도를 거쳐서, 원칙을 거쳐서 우리의 대통령을 만들 거고요. 이 나라를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마음을 잡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가 망할 거였으면은 사실 12번도 이미 5,000년 전에 망했어요. 네. 아니, 일제강점기 때 망해도 망했고, 또는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에 망해도 망할 거였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망하려면 망할 거였어요.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망하려면 그때, 지금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지금 제가 거론한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만 경험하니까 지금이 가장 최악 같잖아. 그런데, 아니야. 더 끔찍했어. 그때가 더 끔찍했어. 그때는 재판이 어딨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야. 우린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어디 끌려가서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예.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는 이상, 깨어있는 이상 이 정권은 반드시 붕괴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저 새끼들의 저항이 정말 처절하네. 우리가 처절하고 더러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뿌리가 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